안녕하세요. 당산동 레드불 강프로입니다. 오늘 하루도 매매 대응 잘들 하셨나요? 아침장 역시나 불안에 떨게 만들면서 하락을 보였지만 또 전일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코스닥은 반등의 성공,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조정을 좀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중 2% 이상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상승해주는 종목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동안 많이 빠졌던 터라 아무래도 회복 구간에서 매도를 좀 하려는 그런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나왔고, 특별하게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나 테마는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의 순매수 덕에 양호하게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020년 10월 27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0.56% 13.07포인트 하락하면서 2330.84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048억, 1070억 순 매수를 했고, 기관은 반대로 2497억 순 매도하면서 조정을 좀 이끌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장 대비 0.73% 상승 5.71포인트 오르면서 783.7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67억, 33억 순 매수했고, 개인은 반등을 보이면서 매도 물량을 좀 출회하면서 2274억 순 매도했습니다. 환율은 어제 대비해서 0.20% 2.2원 하락하면서 1125.50원으로 마감을 했고, 주요 아시아 증시 또한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럼 지수 차트 보시면서 기술적인 부분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작은 박스권 안에서 좀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요 구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무너진 구간부터 요 작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아침장 0.65%나 시가에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 장중에 좀 반등을 하면서 2350선 회복을 노렸지만 이내에 좀 반락하면서 좀 하락을 했고, 1%대 하락까지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장중 마지막 다시 한번 뒷심을 보여주면서 일부 낙폭을 좀 회복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어제 약 3% 정도 하락을 했었던, 3%가 넘었죠. 어제 3.7%나 하락했었던 코스닥은 오늘 일부 반등을 하면서 장중에 2.06%까지 상승을 해서 794포인트를 회복을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낙폭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오히려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지만 다시 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게 어제 3.7% 정도 하락했던 이 장대 음봉을 한 절반 정도까지, 오늘 장중 절반 정도까지 회복을 했는데, 이 정도에서 마감이 됐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 면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781포인트 정도 선을 좀 회복하면서 지켜주려는 그런 모습, 또 기술적 반등이 다행히도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장에 굉장히 큰 낙폭을 좀 보였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좀 낙폭을 보였는데 이내 바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장중에 11시 정도가 12시 48분 고점이죠. 794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가 오후장에 또다시 매물 출회로 쭉 하락, 그리고 장 막판에 일부 반등을 하면서 다행히 빨간불을 켜주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추세를 돌려놨다라고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물론 다음 주 당연히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또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오늘 합의가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불안한 이슈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쭉 짧게 좀 반등 구간에서 계속해서 현금화 전략으로 하시면서 차후 섹터나 테마를 좀 잡아 놓으시는 선침의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분석 좀 마치고요. 오늘 주요 이슈 및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분기 대비 2분기 대비 1.9% 상승으로 발표가 됐고요. 앞서 나왔던 성장률이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1.3%, 2분기에는 마이너스 3.2%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고, 특히나 2분기 성장률은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3.3%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죠. 물론 기저효과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컸지만 이번 3분기 성장률 발표로 인해서 하반기에 일부 경기 회복을 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수출 부진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자동차와 반도체의 수출이 큰 영향을 줬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실적 호조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어제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요즘에 현대차가 굉장히 말이 많죠. 신차 출시를 하면서 리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약 2조 원대 품질 비용 충당금을 좀 반영을 하면서 3천억 원대 영업 손실 발표를 했고, 그리고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한 기아차 또한 1조 원대 품질 비용 반영을 하면서 그래도 영업이익이 기아차는 1,900억 원대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품질 비용 반영이랑 또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부진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또 기아차가 10%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완성차 업계와 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하루였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에 이어서 솔라루프라는 제품이 차기 킬러 제품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솔라루프라는 게 테슬라가 개발한 태양광 지붕으로 또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접목시킨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신규 주택을 비롯해서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까지 통과시키는 등 친태양광 정책을 도입하는 추세가 강화되면서 커다란 좀 시장이 열릴 것으로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중에서도 대성 파인텍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린 뉴딜과도 관련돼서 굉장히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라서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차트를 좀 보시면서 오늘장 급등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자동차 관련주들이죠. 오늘 기아차가 장중에 10%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10.32% 마감을 하면서 52,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호조에 기아차가 58개월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기아차의 모습을 보자면 이런 상승 추세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었다가 코로나 여파로 굉장히 컸었죠. 그렇죠? 요 급락 구간을 제외하고 상승 추세에서 이런 박스권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는데 오늘 근래 들어서도 오늘 또 강한 상승을 하면서 여기 윗구간 또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대금 또한 4,780억 정도가 터지면서 추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년이 또 자동차 중에서도 기아차와 현대차는 실적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가 좀 더 강했죠. 모습이 현대차가 좀 더 강한 과정에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지금 7월달부터 급등세를 연출했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런 윗구간에서 지금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차 파동 이후에 지금 등락을 보이면서 지금 박스권 횡보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관심있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리포트 또한 증권사에서 발표되고 있는 리포트에서도 약 목표 주가를 23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좀 호재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물론 테슬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대차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고 또 수소차가 지금 니콜라가 한번 자빠졌죠. 자빠지면서 수소차 1등 대장주로 또 충분히 세계 외국인 투자자들의 또 관심을 이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였던 태양광 관련해서 오늘 대성 파인텍이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넘어서는 상한가가 나왔고 거래대금 또한 1990억 약 2천억 원가량 터지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내고 있다. 그리고 대성파인텍은 요런 장기적인 전고점 박스권을 다 돌파하는 또 오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요렇게 박스권이죠. 여기를 돌파하는 또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시세가 굉장히 많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성파인텍은
우리나라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태양광에서 대장 역할을 또 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시세에 한번 나오는 것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Y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대성 파인텍과는 좀 다르게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대성 파인텍에 더 강하다, 대성 파인텍이 대장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상한가가 첫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2차 파동이죠. 2차 파동에서 두 번째 상한가가 나왔죠. 근데 대신 거래 대금이 2천억 정도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또 이런 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Y는 일단 테슬라가 개발한 태양광 지붕인 그 솔라루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대성 파인텍은 태양열을 이용한 사업을 확장해서 태양열 보일러, 또 가정용 태양광 제품과 함께 태양열 온수기, 보일러 등의 주력 제품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워낙에 코스닥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소폭 반등한 것에 대해서 좀 충분히 만족하지는 못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제 말씀드렸던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잘 지켜내면서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차후 추세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완전하게 추세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 등락이 이어질 거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반등 줄 때 일부 물려있던 종목이라든지 좀 손실이 발생됐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현금화 전략, 또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짧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시장이 워낙에 급변하고 또 어수선하기 때문에 많이들 놓치고 계신 것도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다음 달 3일 미 대선 이후에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의 광군제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선침의 관점에서 매수하시는 것도 유효한 구간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0월 27일 마감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강한 시장 대응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전망 또 예측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좀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들 하셨고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